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3교시. 네, 이번에는 인도로 가보겠습니다. 요즘 그 어혜진 해당 경제부로서 어혜진 소장님의 인기가 너무 높으니까 네. 우리 장수성 기자님이 자꾸 어혜진 소장님의 나와바리를 자꾸 침범하는. 장 선배가 지금 시기 질투를 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나도 할 수 있다 그 정도는. 뭐 분란을 조장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혜진 봐라. 보고 있나 어혜진. 뭐 오늘도 국제 뉴스를 하나 준비해 오셨네요.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금요일 가벼운 마음으로 왔는데 네. 마음이 무거워지네요. 네. 네, 인도 요즘 뭐 선거 때문에 난리죠. 네. 인도 같은 경우에 이제 세계 최대 규모의 민주주의 국가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예. 여기가 유권자만 10억 명이에요. 10억 명이요? 네, 정확하게 뭐 9억 한 7천만 명 정도 되는데 예. 여기서 이제 여기 우리로 치면 국회의원인 연방 하원 의원을 뽑는 총선이 시작이 됐는데 네. 이제 오늘 이제 투표를 시작해서 6월 1일까지 이제 총선을 합니다. 한 44일을 투표를 하는 거예요. 44일이요? 네. 왜 그렇게 오래 걸려요? 인도가 일단 광대하잖아요. 예. 일단 크긴 광대하기도 하죠. 하고. 근데 네. 미국도 큰데 미국이라고 뭐 44일 동안 하진 않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뭐 44일. 아까 유권자가 거의 10억 명이라 그랬잖아요. 예. 네. 그게 이제 미국 플러스 캐나다 플러스 멕시코 플러스 아하. 네. 이 정도의 사이즈고요. 와. 그다음에 인도에 독특한 선거 규정이 하나 있는데 예. 이 모든 투표소는 집에서 2km 이내에 설치되어 있어야 된다 이런 규정이 있어요. 네. 이 광활한 땅덩어리에 이 많은 사람들 투표하려니까 가정에 2km 이내에 투표소를 만들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투표소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네, 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이번 선거에 투표소만 100만 곳이라고 해요. 예. 이 100만 곳의 투표소를 한꺼번에 설치해서 와. 한꺼번에 투표를 하고 이걸 개표 관리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거든요. 예. 그다음에 인도 같은 경우에 이제 선거 도입 초기에 유혈 사태들이 많이 발생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이걸 잘 관리를 못하면 집권 여당이 뭔가 부정선거를 했다고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들리고 네. 뭐 하다 보니까 1990년대부터 아예 군 병력이 이 투표를 좀 뭐 보호한다 그럴까? 이게 선관위처럼 그렇죠. 선관위 인력도 있고 공무원도 있고 이 군인들이 이제 지키는 겁니다. 지켜주는 거죠. 이런 군인들만 30몇 명이 투입이 된다 그래요. 선거할 때마다. 와. 네. 군이 지켜주는 게 맞을까요? 예. 그러니까 이게 전국을 한꺼번에 커버하기가 힘드니까. 네. 그러니까 인도는 선거를 한 7구역으로 나눠서 인도 전역을 78개 정도로 나눠서 7번 이렇게 나눠서 선거를 하는데요. 네. 일부 주에선 선거를 보면 요렇게 합니다. 선거를. 예. 보시면 알겠지만 첫 번째는 뭐 요 정도 주. 두 번째 선거일에는 요런 주. 이렇게 해서 7번째 선거일에 이제 투표가 완료가 되는 방식이죠. 지역별로 조금씩. 네. 저거는 근데 왜 한쪽으로 몰지 않고 띄엄띄엄 이렇게 됩니까? 저거는 이게- 인구 구조를 맞춘 건가요? 이게 이제 인도가 선거를 하려면은 예. 땅덩어리도 광대하고 어떤 지형이라든지 기후나 이런 것도 막 다양하고 예. 또 종교가 많잖아요. 종교마다 이제 뭐 축제일, 기념일 이런 것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피해서 하려다 보니까 이제 좀 분산되는 거죠. 분산돼서 야, 네. 진짜 어디서 언제 하는지 그거 파악하기도 힘들겠네요. 네. 그 정도만 이게 알면 되니까. 뭐 어떤 주에서는 뭐 하루 만에 투표가 끝나기도 하고 예. 어떤 주는 뭐 인구만 2억 명이래요. 와. 그런 데는 뭐 한 일주일 내내 투표를 하기도 하고 하는데 7번으로 나눠서 총 44일 동안 이제 투표를 진행하는 거죠. 돈 많이 들 것 같은데요? 네, 돈 많이 듭니다. 여기가 투표 관리하는 공무원하고 선관위 사람들만 1,500만 명이 들어가고요. 예. 그리고 투표도 여기는 다 전자투표로 하거든요. 예. 그 전자투표기 같은 것도 뭐 교체해야 되고 뭐 이런 것도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자투표는 전자투표인데 가서 전자투표? 네, 네. 그래서 개표는 금방 되겠구나. 그럴 바엔 모바일로 그렇죠. 하지 뭘 가서 전자투표로. 그건 안 되잖아요. 네. 신원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뭐 어디서. 그러니까 이런 전자투표를 하는데 이 전자투표랑 뭐 인력이라는 걸 합치면 네. 한 20조 원 든다 그래요. 와. 선거 한번 하려면. 선거 한번 하면 20조. 그래서 웬만하면 잘 안 바꾸려고 하는구나. 제 참고로 한국의 총선 비용이 한 4,500억 정도 되니까 예. 인도의 비용 그 선거 비용이라는 게 어마어마하다는 걸 이제 와.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20배네.
그러면 네. 선거를 44일 날 하면 44일 동안 선거를 치르면 네, 네. 개표도 엄청 오래 한다. 아 그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자투표를 하기 때문에 바로 되겠죠 바로. 네, 전자투표. 한 서너 시간 안에 개표 결과는 끝난다. 개표는 금방 끝나요? 네, 투표는 44일 동안 하지만 예. 개표는 뭐 서너 시간이면 끝난다고 해요. 이야. 이게 이제 요걸 보여드릴게요. 요게 이제 인도의 전자투표기인데요. 네. 보시면 여기 정당 후보자가 있고 네. 정당이 이제 마크가 있어요. 이게 문맹자들이 있기 때문에 네. 뭐 손바닥당, 연꽃당, 아. 빗자루당 요런 마크들이 표시가 돼 있다 그래요. 네. 문맹자들이 한 20% 정도 있으니까 글을 네. 못 읽으니까 네. 그래서 여기 요 파란 데를 자기가 뭐 빨간당이든 뭐 아니 빗자루당이든 연꽃당이든 자기가 마음에 드는 곳을 탁 누르면 예. 이제 실제로 기표가 되는 거죠. 저 비밀 투표가 아닌데요? 요거는 이제 밖에서 검수하는 거고. 아, 그렇군요. 나중에 이제 기표 우리나라 그것처럼 치죠. 와. 쳐서 이렇게 딱 누르면 여기 투명 용지에 자기가 찍은 사람하고 정당의 그 모양이 나타나니까 이제 내가 제대로 찍었나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건 종이는 그냥 바로 밀봉되고 그 사람이 투표 기록은 이제 마이크로칩 같은데 저장이 되는 거죠. 와,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완전 전자투표가 아니고 보니까 네. 아날로그 투표와 전자투표를 살짝 결합시켜 놓은 형태네요. 맞아. 이게 일종의 독립 투표 기계예요.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연결돼 있지 않으니까 예. 외부 해킹에서는 자유로운 거죠. 이게 누르기만 하는 거네. 이제 그렇죠. 기계적으로 그리고 누르면 그게 카운트는 되는데. 네. 그 전선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이 배터리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들고 예를 들어서 만약에 투표소가 여기 보시면 화면 잠깐 보여주세요. 만약에 여기 히말라야인데 해발 4,000 몇백 미터의 투표소가 있다는데 예. 이런데 이 투표소 들고 가는 거죠. 저게 투표기예요. 저 들고 가는 걸 말 타고 당나귀에다 싣고 이제 올라가서 예? 이제 투표를 이런 데다 설치를 해서 예. 이제 투표를 하는 거죠. 눌러서 꾹 누르면 시키는 거고. 예, 그리고 배터리가 있기 때문에 항상 이동이 가능하고 나중에 그 투표가 끝나잖아요. 네. 그 투표 결과를 담고 있는 마이크로칩 같은 것들을 몇 단계 밀봉한 다음에 이제 선거가 끝나고 개표하는 날까지 이제 기다려요. 네. 그리고 개표하는 날 되면 그걸 봉인을 딱 뜯고 마이크로칩만 어디다 넣으면 기계적으로 딱 하면 바로 몇 표 바로 나오니까. 네, 어느 당 몇 표 이렇게 바로 나오니까 개표는 금방 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처럼 지금 도장 찍고 네. 그거를 자동으로 개표하는 시스템이잖아요. 우리는 네. 도장 찍은 걸 자동으로 인식하는 시스템 돌리지 않습니까? 네. 현금 세듯이 창 넣으면 쫙 세. 그럼 뭐 마찬가지 같은데요. 왜 누르고? 아니죠. 반대죠, 시스템이. 우리는 이걸 찍고 종이를 찍고 종이를 검표하는 거고. 네. 검표가 자동이잖아요. 우리는. 검표가 자동인데 예. 이분들은 그냥 저건 누르기만 하면 디지털이야. 되니까. 우린 디지털. 자동이고 저건 디지털이고. 그렇죠. 저 정도로 디지털로 한다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정보 자체가 안에 담겨 있으니까. 네. 네. 저건 뭐 그런 해킹이나 뭐 조작 선거 어떤 부정 시비도 좀 있었는데 인도가 네. 사실은 엄청난 IT 강국이잖아요. 네, 무슨 그렇죠. IIT인가 인도 공과대학교하고 네. 뭐 성관이 국영 뭐 이런 기관들이 합작해서 만든 시스템이고 뭐 니네가 부정 선거를 주장하면 한번 해킹을 해봐라고 이제 몇 번 그런 것도 제안했는데 그 시도가 다 유야무야 됐어요. 그래서 이제 아무도 해킹을 못했다. 네, 그래서 지금 누군가 장난치려면 네. 나는 3번을 눌렀는데 네. 3번을 누르면 1번으로 표 가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확인할 수 있는 거죠. 투명창으로. 종이가 있으니까. 내가 종이가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전제적으로 투표도 되고 종이에서 그걸 한번 확인하고 제대로 됐구나 하는 게 되면 바로 이제 밑으로 뚝 떨어져서 저장이 되는 거죠. 조금 괜찮은 시스템인 것 같은데요. 저도 아주 꽤 괜찮은 인도가 이런 거를 2004년부터 도입해서 한 네. 20년 정도 됐으니까 인도 내부에서는 이 선거 시스템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신뢰를 한다고 해요. 아 그래요. 우리도 할만한 것 같은데. 근데 뭐 저도 재밌네요.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는 할 수 있을까? 사실 뭐 일본도 지금 일본 선거를 그 후보자 이름을 써서 넣는 걸로 알고 있고 예. 미국도 뭐 우리처럼 뭐 이런 거 같고 우리도 이렇게 하는데 미국은요, 뭐 선거할 때 칸이 약간 애매해가지고 네. 얘를 찍은 건지 그 논란이 있었죠. 하여튼 거기도 이렇게 직접 이렇게 수기로. 하잖아요. 예. 사실 미국이나 일본이나 우리나라가 인도보다 기술력이 뭐 떨어져서 그걸 하지 못할까? 라는 생각은 좀 해봤어요. 기술력은 뭐 비등비등하지만 예. 이 투표의 이 전자투표에 대한 신뢰라는 게 좀 완전히 다른 것 같아요. 인도 같은 경우에 사람이 너무 많고
투표도 막 44일 동안 하고 이러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이런 시스템이 좀 발전됐고 예. 우리는 뭐 국토가 좁고 우리는 검표도 뭐 할 수 있으니까 지금 해도 다음 날 바로 나오니까 네, 뭐. 하니까 아마 계속 이런 식으로 가지 않았나 싶긴 합니다. 워낙 네. 사람이 많으니까 이 인도는 나름대로 좀 재밌는 게 방식을, 투표는 이렇게 첨단으로 하는데 네. 인도에 왜 그 유권자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네. 사람이 투표를 했는지 확인도 하고 음. 유권자인지 확인도 하고 하는데 이 주민등록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잘 안 돼 있다고 그래요. 예. 그래서 한번 투표를 하고 또 투표를 하러 왔는지를 어떻게 검사를 하냐면 이 사람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네, 이렇게 주민등록 좀 보면 되겠지. 이렇게 확인을 한다고 합니다. 저 씻고 오면 어떻게? 저게 뭡니까? 이게 특수 잉크인데 투표를 한 사람을 여기 손톱 위에다 이렇게 칠해주는데 도장 찍는 거랑 도장 비슷한 찍어주는 거예요. 거죠. 우리나라 왜 뷔페 투표 가가지고. 인증한 것처럼 네. 이렇게 찍어주면 최소한 며칠 길게 하면 한 달 동안 절대 안 지워진답니다. 그래서 손톱을 뽑지 않는 이상 지워지지 않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나면 이제 그 주에 투표는 끝났겠죠. 만약 이게 지워질 때쯤 되면 이런 식으로 투표 세상에. 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을 구별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저건 최첨단 투표 전자 투표 기기와 네. 약간 석기 시대 투표 유권자 확인 시스템이 공존하는 인도의 독특한 선거인 거죠. 야, 저거 진짜 안 지워질까 저게 잉크인데. 네, 그게 어쨌든 뭐 열심히 지우고 이게 특수 화학약품이고 뭐 이거 뭐 확인된 건 아니지만 인도에서도 뭐 2명만 이 배합 비율을 알아서 2명만. 네, 절대로 지울 수 없는 그런 잉크라고 해요. 봉숭아물 같은 건가 보네요. 봉숭아물들 채팅창에도 나오는데 봉숭아물도 진짜 안 지워지죠. 안 지워지죠. 네. 그건 빠질 때까지 기다려야 그렇게 되니까. 생각해 보니까 가능하긴 하겠네. 뭘 안 빠지게 하는 거는 가능할 네. 수는 있겠네. 네, 이게 뭐 무슨 화학 그 식이 있었는데 제가 그거까지는 아니 그건 알겠는데 네. 아무리 그래도 제거 까만 상태로 다녀야 되잖아요. 그건 좀 알겠습니다. 아무튼 네. 하여튼 예, 인도의 투표는 조금 재밌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네. 지금 네. 예 판세는 어떻게 됩니까? 판세는 거의 뭐 모디 총리 무조건 뭐 또 당선. 네, 그런 거의 분위기죠? 지금 그런 분위기인데요. 인도의 정당이 저도 요번에 알았는데 2,600개, 700개 정도 된다고 해요. 그 중에서 2,700개요? 여기 인도는 신도 많은데 정당도 많군요. 네, 이제 전국구 정당, 전국에서 몇 표 이상의 득표율을 얻는 그런 정당이 한 6개 정도 되고 예. 그 중에서 가장 지금 유력한 데가 인도의 집권당인 인도인민당, 예. 나렌드라 모디가 이끄는 지금 인도인민당이 지금 현재 집권당이고 예. 현재 한 300여 정도 되는데 지금 분위기라면 전체 의석이 몇 개인데요? 전체 의석이 540여 개, 540여 개. 예, 그래서 540여 개, 300석 절반은 넘네요. 543개고 지금 이미 이제 과반을 넘었거든요. 여기 예. 보시면 제가 갖고 왔는데, 네, 이게 지금 현재 인도 집권당인 인도인민당 의석수거든요. 303석. 네. 그다음에 요 이제 그 간디 네루 들어봤죠, 저희. 네. 그 후예들이 주로 이제 여기에 이제 지도자로 있는 인도 국민회의가 지금 제1야당인데 50석밖에 안 돼요. 아주 쪼그라져 있는데 이번 선거에서는 더 쪼그라들 것으로 보여요. 이 모디 총리의 인기가 워낙 높기 때문에 지금 뭐 인도에서 여론조사 해보면 거의 70% 80%가 모디와 이 당을 지지한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인기입니까? 모디. 뭐 일단 기본적으로 먹고 사는 문제를 잘 컨트롤했기 때문인데요. 인도 경제가 지금 엄청나게 성장하고 있고 그러니까 작년에 한 GDP로 한 8% 성장했다 그러고 그 전에도 한 7% 이상 성장했고 모디가 집권한 이후에 계속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반면에 라이벌인 중국은 뭐 4, 5%밖에 지금 성장을 못 하고 있잖아요. 예. 이런 걸로 비교했을 때 인도 경제가 꽤 컸다. 특히 이제 어쨌든. 모디가 이제 집권한 배경이 이 사람이 인도의 구자라트라는 곳에 이제 총리를 했었는데 네. 거기 이제 우리로 치면 무슨 경기도 뭐 그런 거죠. 한 경기도지사 뭐 네. 이런 걸 했는데 이 사람이 그때 시도한 게 이제 구자라트 모델이라고 해서 뭐 상당 외국인 투자. 그렇죠. 외국인 투자들 많이 유치하고 하면서 이제 기업도 확 키우고 예. 고용도 늘리고 하는 정책들을 많이 폈는데 이게 이제 이 사람이 인도 총리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인도 전역으로 퍼진 거죠. 그러면서 인도 경제가 지금 뭐 상당히 괜찮은 편이고 네. 뭐 또 재밌는 게 우리나라 왜 그 이번에 선거 때 대파가 좀 큰 역할을 했잖아요. 네. 인도 같은 경우에 양파 물가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양파 진짜 많이 먹어요. 네, 인도 양파 많이 먹어서 양파 가격에 따라서 뭐 정권도 왔다 갔다 한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예. 인도가 최근에 이제 양파 수출을 금지해 버렸어요. 양파 값이 너무 오르면 국내 양파 값을 보호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뭐 옆에 뭐 방글라데시나 뭐 파키스탄에 다 비슷하게 양파 많이 먹거든요. 예. 거기 수출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이 선거에 영향을 줄까봐 양파 수출을 금지해서 지금 뭐 양파하고 식용유가 되게 이제 그 가격에 예민하긴 한데 네. 뭐 그런 뭐 모습도 보이고 있어서 하여튼 어떤 경우의 수도 집권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이런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뭐 개인적으로 모디 개인에 대한 인기도 많은데 인도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정치 명문가의 어떤 세습 정치인들이 많아요. 뭐 그 인도의 계급으로 봤을 때 꽤 높은 계급의 또 혹은 정치 명문가의 이제 세습 정치인이 많은데 이분은 뭐 차 파는 집의 아들로 태어나서 이제 일종의 이제 서민이에요. 서민인데 맞아요. 이제 학교도 제대로 안 나왔을 거예요. 서민이고 자수성가하고 인도 주류와는 다른 이제 비주류 정치인으로서 경제도 살렸기 때문에 국민들의 이제 지지도도 엄청나고 또 특히 이 사람 독신 뭐 물론 이 결혼을 해서 부인이 있긴 한데 아주 어릴 때 이제 사실상 파혼을 했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부인을 두고 뭐 종교에 기해서 막 이렇게 힌두교 운동하고 막 이런 것들 돌아다니다 보니까 사실상 부인이 없는 것으로 이제 이미지를 이렇게 굳혀왔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애들도 없고 하니까 뭐 이제 난 독신이고 애들도 없는데 내가 뭐 이렇게 부정부패할 일이 뭐가 있겠느냐 뭐 이런 이미지를 많이 인도 국민들한테 각인시켜 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돈 뭐 벌어봤자 쓸 데도 없다. 그렇죠. 뭐 그런 거죠. 그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인기가 워낙 좋습니다. 반면에 야당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뭐 간디나 네루 이런 명문가의 후손들인데 좀 지리멸렬해요. 그 경제가 막 잘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 빈부격차가 커진다 뭐 이런 걸로 좀 공격하긴 하는데 인도 국민들의 마음을 사지는 못했고 또 여기 20몇 개 당이 이제 연합을 해서 그 모디의 당 이게 반대파를 만들었는데 이 28개의 정당이 제대로 화합도 잘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인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로 치면 뭐 제주도당 지방의 주 정부의 제주도당 뭐 서귀포당 뭐 이런 지역의 맹주가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손을 잡고 이제 여당의 독주를 막아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공천할 때 야 니네 여기 한 10개 정도 국회의원이 걸려 있는데 뭐 제주도당하고 이제 협업한다고 하면서 야 니네는 요번에 2개만 갖고 가 약간 이런 식으로 협상을 하다 보니까 그런 관계들이 많이 깨져갖고 내부에 분열이 있는 상태라서 지금 뭐 리더십을 제대로 갖추지를 못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모디의 독주가 모디와 그 모디가 이끄는 인민당의 독주를 지금은 제어할 수가 없어서 이번 선거에 그 인도 인민당의 목표가 400석이라고 해요. 야, 400석이요? 네. 와, 500몇십 석인데 543석 중에서 400석을 가져가겠다 뭐 이런 꿈을 꾼데 모든 걸 다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뭐 지금도 거의 과반이 넘어서 모든 걸 다 하는데 지금 모디가 좀 인기를 얻었던 배경 중에 하나가 또 이제 인도 같은 경우에 힌두교 국가잖아요. 네. 종교적으로 뭐 이슬람도 있고 불교도도 있고 뭐 힌두교도 있는데 힌두교가 이제 주로 한 80% 이상이 되는데 엄청 노골적으로 힌두교를 밀거든요. 이 힌두교를 노골적으로 밀었는데 만약에 이제 400석 이상 얻게 되면 그런 이제 힌두교 약간 종교 색채를 더 띌 수도 있고 본인이 이제 원하는 경제 정책 더 어떻게 보면은 뭐 경제는 성장할 수 있고 파이는 커지겠지만 부익부 빈익빈은 사실 더 가속되는 정치적인 모델이거든요. 그런 쪽으로 훨씬 더 다가갈 수 있다라는 이제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야, 오늘 이거 인도 얘기는 그 서울대학교 강성용 교수님의 그 조언이 있으셨습니까? 아, 네, 그 어쩐지 오늘 뭔가 약간 좀 이게 같은 얘기인데 제가 전달하는 건 참 드라이한데 강성용 교수님 얘기를 제가 참 취재차 여쭤봤더니 이제 빨려 들어가겠더라고요. 인도 총선 결과는 나중에 한번 강성용 교수님 모시고 자세하게 또 들어보면 너무 구체적으로 재밌는 얘기를 많이 해주실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강성용 교수님 진짜 재밌으시죠? 네. 알겠습니다. 인도 총선 얘기까지. 야, 인도 그 선거제도 되게 독특하네요. 여기. 그러니까요. 우리도 한번 생각해볼 만한 제도인 것 같긴 한데 이거 손톱치라는 거 요거는 하지 말자 그래도 우리 또 차마 그것까지 할 수는 없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언더스탠딩 장순원 기자님 고맙습니다. 요 내용은 우리 기자님 오늘 방송한 거고 텍스트로도 또 올려놓으시죠?
당연하죠. 네, 언더스 네. 어디 가면 볼 수 있습니까? 안 올려놓으면 대표님한테 혼나니까 꼭 올려놓습니다. 네이버에 언더스탠딩 텍스트라고 검색하시면 됩니다. 그럼 됩니까? 네. 네, 거기 올려놓은 유튜브 고정 댓글로도 항상 달아놓으니까 항상 넣으시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기자님들이 열심히 글도 올려놓고 있으니까 네이버의 언더스탠딩 텍스트 요것도 들어가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 기자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